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어제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정광훈씨 변호인 측이죠. 이 강현재씨가 막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그 자칭 보수단체가 사실상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점, 그러면서 명박산성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재인산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MB 하면 또 낙수 효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낙수 효과의 실패를 저는 유튜브 시장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민주진영의 유튜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다스베이다, 알릴레오가 있고요. 또 자칭 보수진영의 유튜브에는 신의 한수, 가세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걸 두고 낙수 효과의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이번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광화문에서 미친 정부라면서 강현재 씨가 막말을 해서 댓글이 10,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현재 씨는 정광훈 씨 측 변호인단이고요. 겁나면 내려오라면서 미친 정부라고 막말하기도 했고요. 또 정광훈 씨의 옥중서신을 대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정광훈 씨의 그런 뻔한 얘기들을 저렇게 대신 읽었다는 겁니다. 네티즌들 또한 왜 그리 악에 바쳤냐?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이 5.18 때처럼 사람을 죽였냐? 독재를 하려고 유신을 선언했냐? 그리고 간첩단을 조작해서 고문해 죽이기랬냐? 시위한다고 청자켓에 곤봉을 든 자들이 머리를 내리치기랬냐? 정권 잡겠다고 광화문에 탱크를 몰고 왔냐? 그런데 민주주의 파괴? 이게 무려 13,000명이 넘는 댓글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씨 순교한다던 그런 얘기를 두고도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코로나 시기에 민폐도 정독과 끼쳐라, 이 자칭 보수단체의 차가운 시선이 이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격한 반감을 드러낸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개천절 집회 허용 판사를 탄핵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네티즌들 또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당연히 존중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내에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든 혹은 극좌든 누구든 자유롭게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자중하자, 지금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누구는 거리로 못 나가서 안 나가는 겁니까? 여행을 가고 싶고 추석 때 심지어 귀성길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이 이렇게 차벽을 쳤는데 그걸 두고 명박산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박산성 다들 기억하시죠? 저렇게 차벽을 치고 이들의 주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때는 정권을 지키겠다는,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한 저런 차벽이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경찰이 차벽으로 막은 것은 코로나 방역을 지키기 위한, 결국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죠. 평소에도 지금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이동을 통제하고 봉쇄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그런 통제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명박산성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평소에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이 대놓고 문재인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타령을 하는데도 전혀 어떠한 억압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이 차이점을 쉽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MB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제가 낙수효과 이론, 이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글을 정리했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영상으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낙수효과, 이 MB 때 특히 적극적으로 밀었던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게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글을 정리해 본 건데요. 이 자칭 보수 유튜버 시장을 통해서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지점은 저와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고 반일 종족주의까지 맹신하는 지인이 저한테 유튜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왜 굳이 성향이 정반대인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을까 고민해봤더니 그쪽엔 기회가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죠. 아무튼 그러면서 낙수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 민주진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타인을 혐오, 조롱하면서 자극적인 이슈로 떼돈을 벌던 지인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동시에 모든 게 정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처음엔 게임, 심리, 철학 유튜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혐오, 가짜뉴스, 자극적인 콘텐츠가 시사 분야까지 점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사 유튜버로 탈바꿈한 것이고요. 실제로 작년엔 굉장히 민주진영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몇 선배분들이 정말 감사드리게도 청년을 키워야 된다라며 수천 명이 보는 생방송에 출연도 시켜주시고 전화 연결도 해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주셨죠.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구독자가 10명도 채 늘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물론 구독자분들 입장에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 이해는 했는데 그 무렵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닐 때 일베 청년 스피커들을 맹신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학생들과 그 이유를 추적해본 결과 팩트는 어렵고 관심도 없고 애초에 정치 쪽 유튜버는 외면을 했죠. 이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건 일베 청년 스피커인데요. 이들이 겉으로는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저는 다수의 민주진영 청년 스피커 양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과 동시에 다른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를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스베이다에 꾸준히 사람들을 초청하고 유튜브 채널도 홍보하고 구독 독려도 하고 또 제가 고정으로 출연하는 박시영TV나 새날 같은 경우에는 청년 코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청년들 이야기를 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까지 의미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래서 586 꼰대론으로 인위적으로 세대를 분리시키고 주목받으려는 걸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 성장이 아닌 다 함께 성장하고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반면 이 자칭 보수 진영을 보면 실패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이 낙수 효과 다들 아실 겁니다. 대기업을 키우면 자연스레 저소득층까지 소득이 흘러내려가서 모두가 잘 살게 되니까 성장을 우선시하자는 경제 철학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생태계를 보면 자칭 보수 세력, 신의 한수, 가세형 같은 채널들이 주로 대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서로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시장을 독점하려는 본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슈퍼챗, 후원금을 내 채널에만 쏘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보더라도 낙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개인의 성장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촬영비, 노딱 등을 운운하면서 항상 채널이 위기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탄압받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현 정부를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비난하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인간의 욕망엔 끝이 없죠. 반면 민주진영 대기업 격인 알릴레오, 다스베이다가 그런 싸움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보수주의자들 또한 이런 유튜브 생태계에 비판적이지만 대안도 없고 특히 정권과 영향력이 약할수록 겉으로 티를 못 내는 것 뿐입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평생 도태되고 심지어 매장 당할까봐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거기에 탑승하려고 문재인 정부를 앞장서서 조롱하고 자극적인 말을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한다고 이런 환경에 불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정치인을 꿈꾼다면 어느 누가 자기 스피커를 안 키우고 싶겠습니까? 한마디로 저 유튜버들이 보수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뻔질하게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을 키울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수억 원대의 돈을 벌면서도 계속 독점하려고 저렇게 싸우는데 이걸 누가 납득할까요? 그리고 자칭 보수 유튜브 시장 내에서만 보더라도 그쪽 청년들은 경쟁 시장에 쉽게 뛰어들 수조차 없는 약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건 약자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가 공산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오로지 성장만 외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머리를 좀 쓰는 사람들은 한두 명의 신예를 키워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일종의 명분과 동시에 나한테 잘 보이면 너네들도 키워줄게 하는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총선 기간 동안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민주진영의 그 전국의 후보자들을 리스트를 정리해서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는 분들을 키워주자고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채운다고 세상이 변하고 총선에 압승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제가 바랐던 건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가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후보자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각인시키고 민주진영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전하려는 그런 의미였죠. 이외로도 요즘 새날 청국장 코너에서는 매주 다양한 청년들을 소개하며
뉴페이스를 양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푸나님이 이런 취지에 적극 공감하셨기에 흔쾌히 기회를 주신 거고요. 만약 청국장 방송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혹은 유명한 사람들만 초청해서 방송을 했더라면 훨씬 조회수도 더 많이 나왔을 거고 채널 자체도 빠르게 성장하고 돈도 더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푸나님이 그런 선택을 안 하신 건 느리게 가더라도 다 함께 성장하자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버를 꿈꾸는 청년,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한 경쟁을 적극 옹호하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옹호하고 사회 안전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진심으로 묻고 싶은데요. 만약 게임, 일상, 여행 등 본인이 꿈꾸는 분야에서 성공한 유튜버들이 손 내밀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라는지, 아니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경쟁자 취급을 받으면서 견제당하길 바라는지, 그리고 그 견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 믿는지, 맨몸으로 그들을 이길 자신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유튜브 생태계조차 이럴 정도인데 대기업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수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살면서 이론은 매우 중요하지만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당장 와닿는 내용은 이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 본인이 직면한 상황과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게임과 유튜브 생태계와 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비유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엄청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별개로 유스타즈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면서 지형 자체를 넓힐 겁니다. 정치권 안에서 보수 진보, 여야, 좌우 이런 게 아니라요. 전혀 새로운 지형 자체를 만들어가고 구축할 예정이고, 특히 여기에 게임과 유튜브가 많은 이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에 공감하고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 의식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유스타즈 1기 활동과 공개 모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 여기에 현재 어떤 정부의 철학이라든지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 철학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오히려 뒤집자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사람 사는 세상이 중요해가 아니라 청년들이 뭔가 관심 가지는 게임이나 유튜브나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 냄새를 전할 수 있는지, 이걸 뒤집어가지고 설명할 예정이고요. 추석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조만간 1배에 대해서 과연 쉽게만 볼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틈틈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칭 보수 세력들 개천절 집회 강행은 정말 어마어마한 똥볼이고요. 아직까지 낙수 효과가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 주위에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